그러면 기다렸던 첫 번째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네. 시장 때문에 고민 많으실 텐데요. 보유하신 종목 저희가 같이 해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하나비전 네. 56,500원에 10%입니다. 하나비전 보유를 하고 계셨습니다. 자, 네. 오늘 장에서도 많이 빠졌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에 그룹주들이 동반 급락했습니다. 과연 여기에 하나비전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두 분에게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볼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시청자님,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가요? 이주호 본부장님. 네, 이주호 본부장님, 하나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하나그룹주들 올라간 상승폭에 비해서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든요. 근데 이 올랐던 이유는 저는 개별 이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TC본딩 장비를 사업을 하고 있는 한미반도체와 경쟁 업체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SK하이닉스 쪽에 지금 납품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그룹주들이 빠지는 거에 대비해서 사실 하나비전은 좀 선방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비전이 이제 주가가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멘텀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냐 없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그룹주들 빠지면서 더 빠지는 거 아니냐?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룹주들이 올라간 것 자체가 어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이 나온 것도 있지만 그 전반적인 하나 그룹주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지금 그룹주들 동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하나비전도 어쨌든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을 어느 정도는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뭐 물론 뭐 TC본딩 하이브리드 장비 이런 쪽도 당연히 모멘텀이 좋지만 일단 그룹주들이 동반 하락길 계속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세가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51,000원에서 5만 원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좀 손절을 하신 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나는 뭐 현금 여유가 있고 상황이 괜찮아서 좀 끌고 가고 싶다고 하신다면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6만 원 위로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이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52,3,700원에 끝났는데 네. 반등하면은 그 번전 아니래도 반등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단 이거를 뭐 중장기로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그쵸. 단기로 보신 그때 거죠? 제가 이 방송에서 네. 매일경제 TV에서 누가 53,000원, 4,000원 오면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좀 빨리 샀는데 이주호 법무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 53,000원, 4,000원. 그러면 좀 빨리 샀는데 네. 내일 반등하면 얼마까지 안 오면 네. 일단은 4,500원대 오면서 할까요? 그러면? 일단은 그때 말씀드릴 때는 지금 유상증자 이슈가 없었을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만약에 단기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만약에 본다면 저는 6만 원 정도까지 반등 나오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하나 같은 경우 하나 그룹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당분간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 잘 됐고요.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시고요.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시면 꼼꼼하게 도와드릴게요. 마음 AI고요. 네. 17,200원에 40%. 비중이 꽤 되시는데 그럼 추가로 네. 계속 매수를 하신 걸까요?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그 뭐야? 지금 손절가가 손절가가 못 참나.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고민 두 분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AI에 대한 두 분의 의견부터 열어볼게요. 네.
의견이 엇갈렸네요. 박철순 이사는 보유, 이주호 본부장은 매도인데요. 어느 분에게 네. 의견 들어볼까요, 시청자님? 박철순 대표님. 네, 박철순 대표님 마음 AI 손절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마음 AI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회사에 어떤 뭐 악재가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빠진 건 아니거든요. 최근에 사실 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실 올해 1, 2월 달까지만 해도 이 AI 하드웨어보다 AI 소프트웨어들이 급등이 막 나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시 또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조금 덜 들어와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악재는 없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또 수급이 또 몰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하드웨어가 많이 지금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되면 이 차익 매물은 또 같은 비슷한 류의 업종이라든지 테마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또 언제든지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오를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시기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뭐 엔비디아 쪽의 어떤 기술력과도 비견될 정도로 상당히 같은 방향성을 지향하고 있고요.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게 되면 다음 게 또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뭐 자율주행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또는 AI 소프트웨어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왔을 때 급등이 나오면 그때 한번 이제 수익을 실현하실 정도로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손절가가 걱정이 되실 텐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홀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보는데 불과 이제 3월달 얼마 전만 해도요. 지금 200일선과 121선이 만나던 부분에서 일단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날의 날짜가 언제였냐면 3월 11일이었거든요. 자, 이 날이 보시면 핑크색 선이랑 파란색 선이 만나고 있는데 이게 하나가 121선, 하나가 200일선입니다. 그래서 보통 장기 이동 평선 같은 경우는 주가보다 하단에 있을 때 신뢰도 있는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왔던 그런 전례가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이라면 이 지금 주가 부분이라면 한번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어서 지금 매수가 부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을 하시고 목표가는 근데 일단 매물 저항이 좀 많기 때문에 19,000원 정도에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비중을 조금은 그래도 절반 정도는 줄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중이 이미 40%나 되시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40%가 만약에 손실 구간으로 가면은 더 이상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해도 평균 단가를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20% 이상을 너무 큰 종목에 한 종목에 20% 이상을 담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121선과 201선에서 지지는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좀 지수가 좀 빠지거나 아니면은 업황에 대한 뭐 안 좋은 내용이 또 나와서 개별적인 악재는 없지만 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 15,000원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반드시 일단은 현금화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적인 어떤 지지선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의지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15,000원 선이 무너지게 되면 일단은 현금화를 하시고 다시 한번 저점 만들고 지지선 만들고 반등이 나올 때 재매수라는 거를 고려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한데 혹시라도 밀리게 되면 15,000원 정도 선은 손절가로 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언제든지 다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이고요. 문자 상담, 유튜브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청자님 만나뵙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실리콘2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6,800원 30%요. 역시 수익 중이라서 그런지 목소리가 밝으십니다. 아, 그러면 그래요? 궁금하신 거는 이제 어떻게 더 많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지일까요? 아니면 다른 점이 있을까요? 저는 뭐 좀 장기로 생각하고 있고, 전에 이제 그 사모펀드에서 1,446억인가 그 이제 투자했잖아요. 네. 그런 내용 보고서 그러면 네, 네. 장기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고 그리고 사모펀드 이슈까지 복합적으로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알겠습니다. 실리콘2에 네.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다행히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시청자님 두 분 다 훌륭하신데 한 분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분에게 원하실까요, 상담? 이조 본부장님이요. 네, 이주호 본부장님 실리콘2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저는 정말 좋은 가격대에 잘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로 보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좀 많이 오르고 나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좀 쉬어갔는데 지금 무너질 자리를 안 무너뜨리고 딱 지키고 있어요. 23,000원 부근을 정확하게 잘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만약에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실리콘토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지금 보시면은 이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3분기 실적 때도 그랬고요. 지금 4분기 실적 때도 이렇게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거가 두 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영업이익 그 어닝 쇼크죠. 아니요, 실적이 나쁘게 나온 게 아니라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게 나와서.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제가 그 실적이,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실적이 이게 그런 거예요.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주가가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부분이 아니라서요. 근데 지금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동안 이런 식으로 똑같은 형태의 패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번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완벽하게 잘 나오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다시 이러한 형태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만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원래 24년도에 10,000원도 안 되던 주가였어요. 그러면 지금 잘 보시면은 이때부터 지금 54,000원까지 갈 때 정말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기대감 이후에 이제 주가가 흐름이 나오면서 예상했던 것만큼 아닌데 하면서 한 번씩 이런 충격이 나왔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번 실적 발표 때,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이런 흐름들이 안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주들 섹터의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지금 중장기로 본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1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전에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리콘2는 화장품 CDMO, CMO OEM, 예, 그쪽이랑 좀 달라요, 결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매출을 보시면은, 이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매 사이트를 통해서 거기에 공급을 해주고, 약간 플랫폼에다가 공급해주고 도매로 값을 받는 이런 형태로 매출이 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라던가 아모레퍼시픽이라던가 이런 데랑은 좀 결이 달라요. 코스메카 코리아랑 이쪽이랑은. 그래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지금 매출이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화장품을 직접 OEM, ODM 하는 이쪽과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실적 발표가 하면은 저런 좀 주가의 변동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틀 자체가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 좀 경계를 하시면 좋겠고, 조정 나왔을 때 매수를 잘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시면 좋겠지만 지금 비중이 30%시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쯤에 한번 비중만 조금 줄이시면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실리콘2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현재 반갑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떻게 되시고요? 매수가와 비중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HD 현대건설기계고요. 네. 58,000원에 10%거든요.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이게 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다가 그쵸.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 내는 바람에 그때부터 빠져가지고 자, 지금 어떻게 그러면은 해야 되나. 증권사에서는 이제 매도 리포트를 냈고, 그럼 저희가 저희 주상전화와 함께 하신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듣고 네. 오겠습니다. 네. 네,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HD 현대건설기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박철순 네, 전문가입니다. 박철승 이사님, HD 현대건설기계 또 매도 리포트도 있다 보니까 시청자분께서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HD 현대건설기계 아주 좋은 가격에 잘 사셨는데 이게 91,5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라서 오히려 이 아쉬움이, 소외감이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권이시니까 대응은 좀 쉬운 상황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 건설 기계 쪽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을 보다 보면은 정말 적자인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도 순이익이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왔고 실적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테마주로서도 공략하기 좋지만 실질적으로 테마가 없더라도 베팅해볼 만한 종목이어서 항상 변동성이 좀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건설기계가 다른 재건주 급락 나올 때 이 종목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낙폭이 좀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굉장히 잘 사셨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이제 1, 2월 달에 이 회사가 중동 쪽에 납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500대 이상 납품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기업이 납품한 게 이제 상반기 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에 좀 잡히기 시작하면 일단 실적은 더 올해가 작년 대비했을 때 기대할 수 있어서 일단 실질적인 부분들은 좀 걱정할 요인들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만 이제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도 지금 오히려 최근에 낙폭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다시 2거래일 연속적으로 만주 이상씩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은 투신 쪽이 좀 던졌던 게 좀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일단 증권사 매도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운영사 쪽에서는 좀 이제 던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걱정할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 지지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3월 첫 거래일 때도 60일선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때 밑꼬리 달면서 엄청나게 다시 한번 반등의 시작이 있었던 구간이었고요.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초에도 같은 흐름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 60일선까지 내려온 상황에서는 지금 매도를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상황. 조금 더 지켜보시고 지난번처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분명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이제 65,000원 정도 선을 내려가게 되면 이게 조금 밑에까지 좀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67,000원 정도 선을 손절가로 잡아드릴 건데 67,000원 정도 선을 내려가게 되면은 일단은 그 밑에까지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뭐 200일선이라든지 121선 선이 6만 원대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너무나 또 이 수익을 다 날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67,000원 정도 선에서는 전량 일단 익절을 좀 하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은 67,000원에서는 손절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다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선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8만 원 정도 선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5% 정도만 비중을 줄이셔서 일단은 절반은 수익을 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만 조금 최고가 수준까지 한번 2차 목표가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안정성이 투자로 가는데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HD 현대 건설기계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분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네,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유 중이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앵커분 수고하십니다. 박지원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더 꼼꼼하게 도와드릴게요. 네. 두산 로보틱스. 네. 네. 69,000원에 20%고요. 69,000원에 20%십니다. 어떤 점 네. 가장 궁금하신가요? 제가 이걸 매수한 다음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수익 실현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매도를 안 하고 기다렸는데 요즘에 계속 하락 추세인데 오늘 6만 원까지 이탈을 해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에서도 마이너스 6%나 빠졌습니다. 수익 실현할 기회를 놓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다시 수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두 분에게 여쭤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열어주시죠. 시청자님 다행히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두 분 다 너무 잘해주시겠지만 한 분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주호님께 상담 받겠습니다. 네, 이주호 본부장님 더 꼼꼼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네, 안녕하세요. 좀 마음고생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딱 말씀을 드리면 지금 로봇주들이 다 빠지고 있는 상태라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협동 로봇과 관련해서는 두산 로보틱스의 기술력은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T-로보틱스,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 그다음에 SK와 삼성과 관련된 그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온 이후에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섹터 전반적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들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올랐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LG라던가 뭐 이런 두산 그리고 현대차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로봇주들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업들에서 또 좋은 소식이 나오면은 한 번 더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고점 대비 많이 빠지면서 다 같이 밀리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변동성이 나오지만 앞으로 좀 멀리 본다고 한다면 4차 산업의 핵심 사업입니다. 왜냐면 돈을 가장 많이 벌어다 줄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도 믿어 의심치 않는 편이에요.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주가가 밀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텐데, 저는 일단 비중이 지금 20%시기 때문에 일단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시고 조금 그냥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익 실현할 기회가 몇 번 있었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 7만 원 이상 올라갔던 이 구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맞습니다. 보시면은 이때 지금 과거에 그 한번 처음에 랠리가 나왔을 때 7만 원대가 지지 라인을 형성했었어요. 근데 거기를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딱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럼 결국에는 이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은 조금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가 나올 때 그때 좀 돌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빠진 상태에서 저는 일단 좀 홀딩 의견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좀 리스크 관리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거는, 만약에 5만 원 이탈을 하게 되면은 비중 조절이라도 조금 축소라도 좀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로봇주들로 갔던 수급 자체가 이탈하면서 전부 다 반도체로 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랠리가 올 건데 그게 과연 언제냐 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터무니없이 계속 빠지다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현금 여유가 좀 있고 넉넉히 좀 괜찮다 하시면은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만약에 5만 원 가격대 지지 여부 확인하고 그때 비중 확대도 한번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네. 그 2월 한 중순경에 한번 네. 7만 7천 원 정도 한번 올라온 다음에, 네. 그렇죠, 거기 같아요. 쭉 계속 줄줄줄 흘러 내려왔잖아요. 네. 특별히 뭐 악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로봇 수급이 없어서 지금 그런 건가요? 그렇죠. 수급적인 부분 요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2월 18일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볼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이때 고점부터였어요.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월 19일 날이 최고치였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지금 로봇주들이 살살 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고 로봇 사업에 뭐 악재가 있냐 그런 건 아닌데, 다만 이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거는 기대감이 컸는데 그 기대감만큼 수익성이 과연 나올 수 있냐에 대한 의문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금 국제 정세부터 시작해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상담 도와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꼭 큰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02-2000번에 4919번으로 받고 있고요. 문자와 유튜브도 함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